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 빨리 놓는 방법, 공실 탈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상가임대 빨리 놓는 법, 공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공실이 생겼을 때 건물주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변 인근 부동산에 상가임대 매물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한 두세 군데 부동산에만 상가임대 매물을 내놓지 말고 조금 상권이 벗어난 지역,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도 유능한 부동산을 안다면은 그런 부동산에도 한번 임대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꼭 남구에 어떤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구에 위치가 아주 좋으면은 중구에 어떤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남구에 안 할 이유는 없죠. 그죠? 그래서 조금 어떻습니까? 벗어난 지역도 이렇게 확률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한번 상가 임대 매물을 내놓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사무실에 갔을 때 실제로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조금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빨리 어떻게 보면은 상가 임대를 놓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정 수수료 이상으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지만은 실제로 공인중개사의 주 수입원은 계약을 성사한 후 이 수수료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를 조금 더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동산에 내놓아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유능한 중개사무소가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성사 많이 시키는 부동산이 역시 또 계약을 많이 성사시키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도 실제로 지금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지만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또 중개사무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중개사무소를 이렇게 수수료 협상 부분에서 조금 법정 수수료 이상 주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빨리 공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임대 현수막 프랜카드를 보통 임대인들이 건물에 이렇게 임대 현수막을 거는데 그 임대 현수막 전용 거치대가 있죠. 그죠? 임대 현수막 전용 거치대는 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전용 거치대가 위치가 좋을 때는 그런데도 한번 이렇게 내가 현수막을 달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전용 현수막은 분양 광고 할 때 이렇게 많이 거치대를 활용하지 개인 임대인이 이렇게 전용 거치대를 활용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지역 부동산 신문을 보통 이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임대인들이 지금까지 교차로라든지 벼룩시장이라든지 땡땡 소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역 부동산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이 직방 다방 이런 인터넷 앱보다는 조금 어떻습니까?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지역 부동산 신문을 이렇게 보고 거기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임차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신문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부동산 카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카페. 예를 들어 부산이면은 부산 부동산 카페, 광주 부동산 카페, 울산 부동산 카페 아주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 부동산 카페에 상가 임대를 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꼭 어떻습니까? 부동산 카페가 아니더라도 동호회 카페라든지 지역 유력 카페 이런 데도 한번 이렇게 그렇게 게재가 가능하다면은 카페에 한번 올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건물에 이렇게 악기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했을 때는 트럼펫 카페 아니면 드럼 카페
그죠? 기타 동아리 카페, 그죠? 이런데 한번 내보는 것도 충분히 임차인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쪽에서 임차인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공실이 오래되고 상가가 안 나올 때는 상가가 안 나갈 때는 임대인이 직접 어떻습니까? 상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페인트 칠 이런 것을 통해서 상가 가치를 조금 높여보는 것도 공실에서 빨리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곱 번째, 내 상가가 있으면은 이 공실 상가가 있죠. 이 상가 주변에 임차인을 직접 한번 탐문해 보는 것. 그러니까 주변 상권에 내가 들어와서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주변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을 찾아가서 옮길 생각이 없는지 의향을 한번 타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뭐 한 4년 정도 지났으면은 인근에 뭐 더 위치가 좋고 깨끗한 어떤 그리고 임대료도 저렴한 그런 상가가 났으면은 주변 상권의 임차인들이 이렇게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직접 이렇게 한번 탐문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여덟 번째, 가격 수준이 적정한지, 즉 임대료와 위치, 인테리어 아니면은 상권 뭐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내가 받으려는 임대료와 지금 뭐 기존에 우리 상가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은 물론 뭐 이런 인테리어의 상황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과연 내가 받으려는 이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가? 자, 이것부터 한번 공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임대 광고 컬러 전단지를 만들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한번 뿌려본다. 자, 이런 방법까지 실제로는 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내 스스로 우리 상가의 사진을 찍고 임대료라든지 뭐 특징 이런 것들을 적어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가서 공인중개사 방문해서 밑으로 이렇게 넣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전달해도 괜찮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한번 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임대인들이 임대를 뭐 1, 2년 주는 것도 아니고 보통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뭐 10년, 길게는 뭐 15년, 뭐 이렇게 20년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휴대폰 안에 이런 공인중개사 전화번호가 많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런 휴대폰 문자 아니면 카카오톡 단체 문자 뭐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죠. 보통 뭐 이렇게 저장은 뭐 예를 들어 뭐 중개사가 뭐 한 30군데 아니면 50군데 이래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거 전부 다 이렇게 단체 문자를 보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한번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한번 전화도 해보고 또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인 효과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상가가 이렇게 공시를 내놓고 보통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면은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이 매물을 받더라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관리 문자를 한 번 더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딱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생겼을 때 임차인 손님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 우리 상가가 먼저 딱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각인 효과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안면을 트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죠. 그죠? 이렇게 전화만 한 통화해서 뭐 임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방문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보통 커피보다는 뭐 롤케이크 그죠?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롤케이크 뭐 한 2만원짜리 뭐 15,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사들고 가는 것도 뭐 하나의 호감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 다음 임차인이 이렇게 문의를 했을 때 물론 뭐 직접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끼워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임대료를 조금 이렇게 하향 조절하더라도 빨리 어떻습니까? 이 공시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어떻습니까?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임대인들이 요즘은 5%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임대료 앞으로 많이 못 올리는데 이렇게 낮게 임대료를 줘서 어떡하노 이 생각에 하향 조절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이런 공실이 많을 때는 뭐 프리렌트 뭐 3개월 뭐 무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임대료 뭐 10만원 20만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조절을 해서 빨리 넣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째, 주변 상권 임차인에게, 앞서서 임차인에게 직접 어떻습니까? 옮길 생각 없나? 이렇게 컨택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주변에 소개 좀 시켜달라, 뭐 이렇게 부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성사되면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수수료 이상으로 내가 보상을 제공해 보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빨리 임대를 넣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6번째, 정 안되면은 이 공시를 활용해서 임대인이 직접 자기 사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 창업 박람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창업 박람회를 가보면은 다양한 어떤 점포 아니면 다양한 창업 아이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무인 점포가 지금 많이 뭐 창업 박람회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무인 점포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공실로 놔둘 바에는 이거 내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17번째,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직접 문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 뭐 편의점을 넣고 싶다 하면은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탁하는 거 말고 직접 그 편의점 본사가 있죠, 그죠? 그 본사에 컨택을 해서 한번 이렇게 맞춰줄 수 없느냐, 한번 이렇게 문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해당 사이트에 보면은 그 편의점이나 뭐 카페 사이트 보면은 이렇게 뭐 문의하도록 하는 그런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임대인들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 빨리 공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상가 임대 빨리 놓는 법, 공시 탈출법에 대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성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